국가가 공동체 운영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 바로 세금입니다. 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은 인류가 농경사회로 진입하고 국가를 형성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수확한 곡식으로 세금을 거둔 기록이 있고, 고대 상형문자 해독에 단초를 제공한 로제타석에는 그리스가 이집트에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을 만큼 세금은 이미 오래전에 탄생했습니다. 이후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요. 고대부터 가장 널리 부과되던 세금은 인두세. 소득에 관계없이 머릿수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하층 계급에 인두세와 비슷한 신체세를 부과했는데요. 외국인이나 노예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가진 각자의 신체에 세금이 매겨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성을 파는 이들은 매춘세를 납부했는데 국가는 이 세금으로 아프로디테 신전 등을 건축하기도 했다고 하죠. 특히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데 세금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전쟁을 벌이던 기원전 3세기. 로마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의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더 많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세를 만들었고, 승리한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소금에 세금을 붙였던 소금세는 절대주의 시대 영국 왕실의 재정을 견고히 하는 1등 공신이었죠. 반면 1789년 루이 16세가 새로운 세금 징수를 위해 소집한 3부회는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긴 명맥의 세금은 무엇일까요? 15세기 초 영국이 백년 전쟁의 전비 부담을 위해 도입한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몇 번의 폐지와 부활을 거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사 속에는 소득, 즉 재산에 부과하는 기이한 세금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필리프 4세는 난방용 화로에 세금을 부과하는 화로세를 신설하는데요. 징수관들이 화로에 수를 세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영국에서는 창문세를 도입하기 이릅니다. 부잣집에는 창문이 많다는 논리로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창문을 봉쇄하거나 아예 창문이 없는 집을 찾으면서 창문세도 결국 18세기에 폐지되죠.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모자. 귀족들이 화려한 모자를 많이 소유한다는 점에 착안해 급기야 모자에 세금을 매기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독특한 명목의 세금은 오늘날에도 탄생하고 있는데요. 2011년 덴마크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포화 지방산이 많이 든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하기도 했고, 뉴질랜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소의 방귀와 트림을 지목하면서 가축 방귀세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이처럼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며 다양하게 변화해 왔는데요. 행복하다면 내야 하는 행복세. 언젠간 이런 세금이 등장할 날도 있겠죠?